3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참 종잡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뜨기가 기대가 되는 때도 있고 약간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죠. 새벽 3시 반,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백악관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난 움직임을 때로는 아래로 때로는 위로 보여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멘트 하나하나에 펌핑과 덤핑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눈 떴더니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을 해주고 있었고,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들이 일단은 반등세가 조금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실 조금 아차 싶더라고요. 2,000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모습까지 나와서 야 이거 어떡한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가지 참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가 훅 빠지다가도 훅 하고 올라서고 지금 상당한 변동성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밝힌 알트코인 전략자산에 포함된 명단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일시적으로 88,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만 잘 맞으면 9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만드는 거죠.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서 얘네들 지금 막 치고받고 있잖아요. 미국 일단 선빵 때렸고 캐나다, 멕시코도 보복 관세 매기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하지만 뒤에서는 나름의 물밑 협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공개가 됐습니다. 상무장관이 밝힌 내용이죠. 관세율 완화 방안을 곧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극단을 향해 가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뭔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또 시장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진짜 핵심적인 이슈가 하나 더해졌죠. 디파이 규제 무효화 법안이 무려 상원을 통과해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가 나왔다라는 거. 암호화폐 업계에서 로비를 워낙 빡세게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업계를 등지면은 다음 선거에서 이게 또 그냥 골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민주당 쪽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국 국세청의 디파이 브로커 규정 철회 결의안이 찬성 70, 반대 27 이렇게 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디파이 브로커 규정, 디파이 분야 브로커에게 디지털 자산 판매에 따른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명시를 한 것이고, 당연히 업계에서는 엄청 반발을 했죠. 이거는 거의 산업을 죽이겠다라는 거냐, 이거는 일일이 다 감시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산업 죽는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해왔던 건데, 어쨌든 이번에 철회 결의안이 상원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도 의회 지도부에다가 해당 규정 무효화 법안에다가 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를 했었죠. 블록체인 협회 이제 스폰서들, 여기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코인베이스 같은 이 업계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빡세게 로비를 한 거죠. 니네 이거 부결시키면은 다음 선거 한번 두고 봐, 이렇게 된 거죠. 워낙 지금 돈이 총알이 빠방하게 장착된 몇 안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지금 암호화폐 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 이렇게 더해져서 비트코인의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게 눈에 띈다. 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결의안 통과에 가장 큰 장애물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동일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트럼프의 서명만 남게 된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트럼프 일가가 나서서 디파이 혁신이 아니고 디파이
혁명을 단행하겠다라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디파이 코인들 막 사재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부결된다라는 것은 어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이 역행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부결됐으면은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진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건데, 어쨌든 방향성에 맞게끔 예쁜 결과가 나와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굵직한 멘트들을 또 뿌려줬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멕시코와 캐나다 측과 통화를 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했고 대통령도 이걸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들이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본다. 일시 중단이 아니라 너희가 노력하면 나도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 뭐 이런 방식이 될 것이고 아마도 3월 5일쯤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관세 이슈가 완화된 상황에서 서로 이제 쇼부를 보는 어떤 그런 안이 도출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방식이 트럼프의 대표적인 협상 방식이잖아요. 거래의 기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거래의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장단점이 있지만 호불호도 있고 평가도 엇갈리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가로서의 관점, 전략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하겠다라는 걸 지금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외교, 룰, 원칙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싸그리 지금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 미국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게 될 것이고 역시나 무리수였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추후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한 이제 비판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였던 사업가로서의 어떤 거래 방식, 협상 방식 이런 것들이 어김없이 좀 노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번 주에 남아있는 잠재적인 핵심 호재들이 조금 각을 잡게 된 거죠.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완화된 수준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지금 3월 5일쯤 관련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상무부 장관의 멘트가 나왔고 이게 완화된 상황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안도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3월 5일 이후 3월 7일에 지금 백악관 크립토 정상회담 크립토 서밋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략자산 이슈가 크게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엔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굵직한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죠. 암호화폐 전략자산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7가지에 대해서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파트너 닉 카터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지성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비판 내지는 약간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관점 정도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 승인 필요하죠.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결정한다라면 차기 정부가 해당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당연히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트럼프가 몰라서 지금 저렇게까지 발표를 한 건 아닐 거고 나름 의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놓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와 국채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 미국이 글로벌 준비통화 발행국인 만큼 암호화폐 준비금이 달러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기존 금융시장에 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시장의 초기에는 충격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후에는 오히려 블록체인 가속화로 나아가게 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혼란시키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 추가 보유 필요성이 낮다. 이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이고 비트코인 상승 시 투자자들은 실현 수익의 20에서 4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만큼 추가 준비금 도입의 실효성이 다소 낮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추가 보유 필요성이 왜 낮죠? 여기서 실현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너무 약간 억지성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번째, 암호화폐 준비금 전략적인 용도가 없다. 미국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준비금이 필수적이지 않고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전략적 활용 방안이 부족하다. 이걸 비판하자라면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또 몇 가지 알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의도,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억지성으로 조지기 위한 조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도 조금 그래요. 비트코인 가치 이석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준비금이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솔라나, 리플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시스템과 가치가 희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거는 뭔가 이 사람 잘 모르나? 잘 모르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죠. 알트코인들이 전략자산의 가치 몇 가지가 이름을 올린다라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해석된다라는 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 나름의 비판적인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비트코인의 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 암호화폐 준비금 도입은 비트코인을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면 수긍이 되는데, 뭐 전락시킬 가능성,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 사회적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인의 일부가 20% 미만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부유해질 경우에 일부 계층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매수 대기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부자가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정부도 적자 감소에 도움을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거기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비축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금처럼 비축을 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듯이 수익을 낼 때 수익을 내고 추가 매수할 때 추가 매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희망사항 수준으로 갖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사회적 반감 유발, 이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자산 관련 명령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멘트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들 가운데 가장 조금 멍청한 비판의 총집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각자의 기준점에 맞춰서, 저는 지금 제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의 7가지 분석을 멍청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각자의 또 기준점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나의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조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언리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행보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전략자산 관련 언급 이후에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총이 3천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암호화폐 채택 가속화가 7현 궤도에 오르게 됐고, 미국은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움직임은 SEC 암호화폐 TF의 행보와 국세청의 과세 관련 움직임이다. 그리고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도 있다.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 변화 가속화와 더욱더 포용적인 암호화폐 정책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좀 지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평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저런 행보가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너무 멍 때리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거 말고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크게 펌핑이 나왔을 때는 수익화도 하고, 크게 또 덤핑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 단행도 하고, 그런 전략적인 계획과 행동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개미로서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캘린더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빠르면 3월 5일에 관세 관련 의미 있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3월 6일에는 토큰화 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한 CFTC의 포럼이 열릴 예정이고, 3월 7일에는 백악관 크립토 정상회담, 3월 10일에서 14일에는 상원은행위원회 스테이블 코인 법안 투표, 3월 21일에는 SEC의 첫 암호화폐 원탁회의 개최, 주제는 증권의 기준 대박,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점인 거고, 우리가 한 이틀 동안 경험을 했던 엄청난 펌핑과 짜증나는 덤핑은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좀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목표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자의 목표는 다 다르지만.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캡틴 5빅 여전히 상승 수익이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50주 이동평균 75,700달러가 주요 지지라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반등하면 몇 주 안에 12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너질 경우에 5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을 항상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막연한 불안감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내가 사면 오른다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장에 덜컥 매수부터 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만든 상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항상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한다, 가능성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월간 차트예요.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 4년 사이클 주기가 유지될 경우에는 포물선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3년 주기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포물선 깨지고 약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4년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깨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재료들이 막 들어오니까 좀 어렵다, 이전 사이클과는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월간 차트를 통해서 오히려 4년 사이클이 깨지고 이제 3년 사이클, 3년 차에 약세장으로 접어드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트럼프 일가가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사이클의 어떤 우려점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트럼프 일가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고래들도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3년보다는 4년 사이클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급락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립토컨테 주기영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시장은 미국의 심리가 개선될 때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온체인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주요 지표는 중립적이어서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 많은 채굴 장비가 가동되고 있어서 이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번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면 고래들, 채굴자들, 전통 금융, 트럼프까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물론 시장은 개미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개미들 신경 안 쓰고 개미들을 털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의도에 맞춰서 당하지 말고 그들의 의도를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역으로.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면 바이더디 팔 수 있는 용기, 시장이 급등하면 어느 정도 익절, 수익화, 막연하게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 말고 어느 정도 수익화하는 그런 결기, 이런 게 있어야겠죠. 대책 없이 좋은 호재 나왔으니까 더 오를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고, 뭣도 모르는데 엄청 오르네, 더 오르겠지라고 그때 처음 매수한다던가 이런 거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정도의 분위기가 정신 번쩍 차리면 오히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스타씨 역시 월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크게 관심 갖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인 흐름은 그저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역사적으로 항상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은 모습 보여왔었다 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